엑스포 AX 스테이지에서 개최되는 AI 테크 세미나 사회를 맡게 된 김혜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이른 아침에도 주중에도 불구하고 많은 참관객분들 모여주셨는데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AI 테크 세미나는 산업 AI 활용 및 최적화 전략을 주제로 지난 3일간 이어져 왔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날로 산업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최신 AI 기술과 혁신 전략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울러 세미나 발표 자료집은 QR코드를 스캔해 설문조사를 완료해 주시면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사전에 온라인 배포에 동의한 연사들의 자료만 확인이 가능한 점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입장하시면서 설문조사지 하나 받으셨죠? 저희가 준비한 기업인 대상 깜짝 설문조사인데요.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신세계 상품권 5,000원을 드리니 세미나 종료 후 안내되실 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AI 스타트업 오픈 이노베이션 스테이션에서 AX 트렌드 레이더 프로그램이 진행 중입니다. 아울러 오늘 세미나에 끝까지 함께해 주신 분들을 위해 행사 마지막에 럭키드로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럭키드로우 상품은 스파일 포터블 몸 어깨 마사지기 프로와 삼성전자 외장하드 2TB입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셔서 럭키드로우의 당첨자가 될 행운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AI 테크 세미나 첫 번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컴플라이언스 랩, 에비던스 게이트 비전 인텔리전스를 주제로 주식회사 클래비 이환호 대표이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첫 발표를 맡게 된 주식회사 클래비 이환호입니다. 저희는 지금 저기 보라색 박스에서 여러 가지 시연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라색 그 녀석들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오늘 발표에서 무엇을 할까 사실 많은 고민과 변경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사실 이 LLM 모델들을 그 스크래치부터 직접 빌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큰 파라미터를 가진 모델을 빌드를 하고 그 파라미터를 가진 모델을 가지고 저희가 실제 솔루션을 만드는 과정까지 밟으면서 사실 많은 문제들을 진행했습니다. 때문에 그 문제들을 저희가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아니면 혹시 어떻게 건너뛰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마련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그 GPT 3.5가 처음에 공개됐을 때부터 그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대화하다 보니까 이 LLM 모델들이 인간보다 좀 똑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의 모든 일을 믿고 맡기면 되지 않을까? 라는 희망을 2년 전부터 사실 가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희망을 키웠습니다. 근데 사실 그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실 텐데 AI가 한 50%, 60%까지는 잘해주다가 어느 순간부터 얘가 왜 거짓말을 하지? 라고 깨닫는 순간이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 2년 전부터 이걸 경험을 하면서 솔루션을 완성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산업에서 이 AI가 적용이 되려면 이 AI는 인간에게 신뢰를 줘야 됩니다. 어떤 동작을 하겠다. 내가 이런 일을 시키면은 얘는 분명히 이 일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근데 AI가 근본적으로 신뢰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AI가 한 동작을 인간이 다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 AI를 도입할 이유가 없어진 거죠. 인간의 일을 사라지게 만들기 위해서 AI 도입했는데 오히려 일이 생겨버린 겁니다. 실제로 저희가 테스트해봤을 때 이런 문제를 발생했습니다. 만약 제가 이제 가상으로 시험평가 시스템을 만들었을 때 AI한테 이런 조건에 따라서 평가를 해라 라고 말을 했는데도 저희의 기준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건 사실 파운데이션 모델, 여러 이제 해외나 국내 유수 회사들의 모든 모델들을 도입을 했을 때도 규정을 그대로 따라주지 않고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대로 점수가 500점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해도 AI가 출력은
근데 이러니까 난 이 결정을 줘야겠다 라고 규정을 무시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고요. 산업자동화 AI나 의료 AI에서도 실제로 인간이 컨텐츠로서 지시한 지시들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물류나 코딩 에이전트에서도 당연히 이런 비슷한 문제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오는 법률적 리스크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또 산업 리스크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그럼 왜 발생하는 것인가? 사실 아마 뉴스에서도 많이 설명했을 텐데 이 AI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내부를 추적할 수가 없는 블랙박스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부 로직에서 이 AI가 도대체 왜 이런 결과를 내는지 우리가 그것을 역산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고치기가 너무 힘듭니다. 우리가 왜 AI가 이런 출력을 내는지 추적할 수 있다면은 그 출력을 낸 근거들을 조정하면 되는데 현재 LLM으로 대표되는 모델들은 파라미터키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어떤 영향이 어떻게 계산이 돼서 이게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지를 추적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이미지도 당연히 똑같죠. 이미지도 내부적으로는 비정 토큰으로 변환을 해서 연산하는 거다 보니까 더 연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역산이 더 불가능하고요. 마찬가지로 다른 내용들도 사실 전부 다가 내부적과 블랙박스화가 돼서 추적이 안 된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걸 산업에 도입을 했을 때 위험합니다. 불량입니다. 신뢰할 수 없습니다. 합격입니다. 분명합니다. 무언가 결과는 나왔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죠? 나는 이렇게 요청했는데 왜 넌 이렇게 안 따라주죠? 라고 AI하고 말씨름을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떻게든 이것을 고쳐보려고 자연으로서 뭔가 계속 시도를 해봐도 AI가 100% 내 말에 따라주지 않는구나 라는 절망감을 사실 우리를 감싸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LLM 모델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저희는 CNN이라고 부르는 학습법 연산 모델이나 각종 이제 AI라고 부르는 모델들이 각종 모델들이 많은데 그런 모델들은 사실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NN 모델들은 들어가는 데이터가 저희가 전용 데이터로서 고정 데이터를 줘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변수가 발생하는데 그 데이터를 같이 넘겨주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많은 기업들에서 우리 데이터는 이렇게 수집하고 있으니까 이런 데이터를 이뤄놓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더라도 이것을 수행하는 회사에서 근데 그런 데이터는 우리가 못해서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 라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CNN 같은 모델들은 저희가 컨텍스트를 따로 밀어넣지 못하기 때문에 이 다른 상황에 대해서 맞춰줄 수가 없고 그리고 회사의 새로운 규정이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해당 문제들을 컨텍스트에 밀어넣지 못하기 때문에 실시간 반영, 그러니까 현재의 내 상황을 반영시키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AI가 실수를 했을 때 즉시 너는 이런 실수를 했으니까 다시 하면 안 돼 라고 리플렉트 루프를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2년 전쯤에 RAG 모델을 사실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저희도 이 RAG라는 개념을 처음 만들었을 때 와 이거 문서를 진짜 다 찾아주네. 야 이거 그러면은 우리 회사에 있는 모든 남들이 얘한테 밀어 넣으면은 얘가 그때 모든 대답을 다 해주는 거 아니야? 라는 희망이 쫓아났습니다. 한 90%까지는 잘 들어보려고 우리 회사 전년도 재무제표 알려줘, 우리 회사 전년도 생산 메이트 알려줘, 우리 회사 어제 휴가 갔던 직원들 누구였지? 대부분은 다 잘 알려줬습니다. 근데 한 100번 정도 질문하면은 한 5번 정도는 틀린 문서를 가지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2025년도 재무제표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2025년도 재무제표 사이에 2024년도 재무제표에 작은 파일 조각이 들어와서 데이터가 오염된다든지 그 데이터 오염으로 인해서 최종적인 답변이 잘못 나온다든지 이런 문제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저희 2년 전의 경험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 문서가 다 파편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 8,000 토큰, 16,000 토큰, 그러니까 A4 용지 한두 장 정도로 다 파편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파편화된 문서 간의 결합, 그러니까 관계도를 정립하지 못해서 사실 문서가 한 장만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문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때문에 여러 장을 가지고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되는데 그런 맥락을 보지 못하고
검색된 자료가 잘못된 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사람이 사실 행동하는 자료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의 실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문서는 true라고 말했지만 B 문서는 거짓이라고 말했을 때 그러면 둘 중에 어떤 문서가 맞는 것인가? 그냥 AI가 자기 맘대로 선택해서 그 우리가 원할 수 있는 문서를 가지고 모델이 답변을 그럴싸하게 만들어서 대답을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이 인베딩 기반 RAG 시스템은 또 이 문서를 벡터로 만드는 시스템도 중요하거든요. 벡터가 뭐냐면 그냥 숫자의 모음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좌표로 만들어서 내가 한 질문과 비슷한 문서들을 찾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문서를 어떻게 숫자로 만들 것인가를 인베딩 모델이 줍니다. 근데 이게 인베딩 모델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뭐 의료면은 의료 문서용 인베딩 모델을 만들던가 아니면은 공공기관용 인베딩 문서를 만들던가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다 인베딩 모델 합쳐서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2024년까지는 이 인베딩 모델이 잘 작동했는데 2025년도에 분석 포맷이 바뀌어버려가지고 인베딩 모델이 더 이상 작동 제대로 안 되는 갑자기 이상한 문서가 검색되는 문제로 많이 발생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좀 아비캄캄했죠. 아 이거 안 되는 건가? 약간 우리 회사 문 닫아야 되는 건가?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저희가 통해서 드론을 좀 시연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연구를 하다 보니까 또 이미지 모델들도 많이 연구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가장 접근이 쉬운 CNN 기반 모델도 많이 연구했었는데 이 모델도 한 90%? 저희가 테스트 한 70%까지는 잘 작동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불이 난 집이고 이건 불이 나지 않은 집이야 라고 아무리 학습을 시켜도 이 불이 났을 때 그냥 안개가 자욱하게 꺼져 있어도 이걸 연기라고 인식해서 불이라고 인식하기도 하고 뭐 그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애매모함에 대해서 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건 안개고 이건 불입니다라고 계속 학습을 시키다 보면은 또 그 데이터셋에 거적하게 되버려가지고 다른 환경에서 또 인식이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CN은 근본적으로 패턴의 차이를 감지하기 때문에 그 회사의 자체적인 정책이나 규정을 따로 펼치지 않는 이상은 또 적용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특정 회사만 대상으로 일을 같이 한다고 하면 괜찮은데 웹 프로덕트를 이걸 만들 수 있을까 하면 그건 못하겠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RAG도 안 되고 CN도 안 되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지? 라고 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LLM을 풀 스크래치부터 개발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깨달은 게 많았습니다. AI는 근본적으로 인간처럼 생각하지 못합니다. 근본적으로 프로그램입니다. 다만 조금 더 인간의 자연어에 가까운 언어를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듯이 워크플로우를 모두 제공을 해주고 모든 컴포넌트를 주제로 준수하는 워크플로우를 작성을 해서 이 LLM이 해당 워크플로우를 따르게 만드는 에이전트를 만들면 안 될까라고 저희가 2023년 초에 생각을 해서 그때 아마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때 에이전트 시스템을 개발을 시작했고요. 이제 이 모습은 저희가 초기에 구상했던 이 시스템의 기본적인 구성도입니다. 저희가 CTA라고 부르는 Call to Action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저희가 저 문서는 AI가 스스로 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문서입니다. 예를 들어 AI는 손과 발이 없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 대한 데이터를 모으지 못합니다. 때문에 사람에게 모아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AI가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 AI 입장에서 나는 손발이 없으니까 내게 수집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건 사람한테 부탁해야 돼. 나는 근데 수학은 잘해. 그러니까 계산은 내가 해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먼저 약속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예전에 그 세종대왕의 맥북 검진 사건에 대해서 알려줘라고 했을 때 세종대왕이 그 집현전에서 자고 있는 연구원들에게 화나서 맥북을 집어 던진 사건입니다.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할루시네이션이라고 많이 바이럴이 되게 되는데요. 이런 문제들도 결국에는 자기가 할 수 없는 것도 이제 억지로 다음 정보에 예측하다 보니까 막 생기는 문제여서 그러면은 할 수 없는 거는 할 수 없다고 말하게 만들자 해서 만든 콜투 액션이라는 개념이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플랜을 짜고 그 플랜에 따라서 걸어오게 만든다, AI가. 그래서 저희가 컨플라이스 리드, 에비던스 리드, 비전 인텔리전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AI가 다른 에이전트에게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CTA는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구별하는 능력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게 하는 능력이에요. 때문에 나는 손발이 없으니까 사람한테 이걸 넘겨줘야겠다도 가능했지만은 AI 모델로서 나는 수학 전용으로 학습된 모델이 아니니까 다른 수학 전 학습된 모델한테 이 일을 넘기자도 가능하게 됩니다. 때문에 여러 명의 AI 에이전트를 모여서 그룹을 구성을 하고요. 그리고 사용자가 요청한 모든 작업에 대해서 맥락을 구성하고 아니면은 이제 문서를 찾는 에이전트가 근거를 검색하기도 하고 그리고 검증하는 AI가 드라이런을 통해서 이 문서를 가지고 충분히 내가 훌륭한 답변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검사도 하고요. 그리고 증거 베이스 정책이라고 좀 수정으로 써 있는데요. 이거는 별도의 또 다른 에이전트가 완성된 답과 근거를 비교해서 이 완성된 답이 근거에 기반한 정확한 답변인지를 한 번 더 판단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좀 더 인간이 AI한테 답변이 나왔을 때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말해주는 기술을 저희가 준비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러면은 이 문서들을 어떻게 저장하고 어떻게 찾아야 될지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RAG라는 개념은 그 명확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인베딩 모델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인베딩 모델을 아무리 정확히 만들더라도 2014, 2015는 비슷한 단어이기 때문에 같은 거리에 벡터 스페이스상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좀 생각해보면 그러면은 우리 인간도 혼자서 수천 개, 수만 개의 문서를 저장하긴 하는데 당장 내 컴퓨터에만 봐도 지금 17,000개 이상의 문서가 저장되어 있고 난 그거 찾으려고 찾을 수 있는데 난 어떻게 쓰지? 라고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생각해보니까 저는 그냥 폴더에다 저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것도 그냥 AI한테 폴더에 저장을 하는 건가 아니라 단순한 이제 아이디어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데이터 소스를 그냥 제공을 받아서 AI한테 던져주면은 도서관, 사서 같은 AI가 이 문서는 누구누구의 이런 문서고 언제 생성이 됐고 이런 것에 대한 문서니까 이거는 저기 폴더에다 담아둬야지. 우리 회사의 2025년도 제목이니까 우리 회사 이름 클랩이 폴더 안에 2025 폴더 안에 재무제표 폴더에 집어넣어야지.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만든 거를 저희가 추진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궁극적으로 저희가 이제 스크래치부터 개발한 프리트레이닝이라는 모델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었는데 당연히 이 폴더만 가지고 검색을 하게 만들면은 그 대량의 문서가 있을 때 검색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게 됩니다. 때문에 저희가 당연히 인베딩이나 리랭크, 지시그래프 모든 기술을 사용해서 해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관련성이 있을 것 같은 문서에 대한 단서도 이 에이전트한테 전달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에이전트는 지능형으로 그래프, 페이퍼를 이용하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가상 폴더를 이용하기도 해서 이 문서를 정리하고 나중에 필요할 때 접근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네, 이게 그 에이전트에 대한 간단한 구조인데요. 아마 저희 부스 보시면은 한번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장점이 뭐였냐? 에이전트가 하나의 문서에 대해서만 볼 수 있다 보니까 이 문서를 전체 문서 정독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가능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만든 모델의 컨텍스트 윈도우가 1밀리언 정도의 컨텍스트 윈도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지간한 문서 한 번에 밀어넣을 수 있는 가능성이긴 하지만 어쨌든 RAG를 기반해서 탑 K 10개의 문서를 가져온다는 식이 아닌 하나의 문서를 정리하고 그 다음 문서 정리하고 식의 구조로 완성했다 보니까 에이전트가 모든 문서를 가지고 해당 문서의 전체 맥락을 인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당연하게도 전체 문서에 대한 사이테이션을 제공할 수 있다 보니까 거짓 인용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없는 내용을 만들어내거나 있는 내용을 없다고 말하는 내용을 다른 검증하는 에이전트가 그걸 검증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탑K 누락 보통 RAG 하다 보면 관련성이 높은 10개의 문서를 찾아서 집어넣는다 이런 식으로 보통 운영을 하는데요.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폴더 기반으로 해서 하나하나 에이전트가 확인하는 구조이다 보니까 그런 탑핑 문항을 해소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연 비용 통제는 사실 순수 RAG보다는 좀 더 비용 비싸기 때문에 큰 장점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런 기사 치고보다 보니까 증거를 기반으로 시행할 수가 있고 정책 결정과 실행자를 그리고 판단자를 다 분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는 절대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돼 라고 정책을 정해줄 때 이것을 이 AI한테 정확히 바인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우리가 정책을 AI한테 완벽히 정리해줄 수가 있었고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실제로 이제 에이전트 팩이라는 걸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코딩을 하는 거예요. 이 문서를 찾기 위해서 내가 어떤 문서에 접근을 해야 된다. 여기 보시면 재밌는 게 2인 승인 확인이라고 되게 주석 처리가 되는 게 하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위험한 문서,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핵심 문서 같은 경우에는 AI가 마음대로 건들면 안 될 수도 있겠죠. 때문에 저희는 이제 풀 ACR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그리고 담당자 2인 이상의 승인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은 특정 부장 이상만 접근 가능, 2025년도 이후 이사장 접근 가능 이런 식으로 권한을 부여주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증거 확인이나 1번 작업 조건 그리고 고유 정보를 다 구분해가지고 하나의 솔루션을 만들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모든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당연히 파인 튜닝을 통해서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준비했습니다. 이걸 위해서 저희가 이제 아까 프리트레이닝 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저희가 이걸 했을 당시에는 2년 전이다 보니까 1년 전이다 보니까 고용량의 지표가 별로 없어요. 근데 저희가 보시면은 현재 AND하고 한 개 나오게 됐거든요. 이랬던 이유가 저희가 AND만이 저희가 그때 필요로 하던 부위의 조정을 또 제공해 줬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때 사용했던 건 MI300X라는 GPU를 사용했었는데 이 GPU가 그때 저희가 요구했던 부위의 능력을 충분히 써줬기 때문에 저희는 AIMD 솔루션을 이용했고요. 특히나 AIMD는 현재는 그 헤일로라는 솔루션을 제공해가지고 사실 저희가 지금 이거 쓰면 너무 편해질 것 같은데 지금은 저희도 쓰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솔루션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걸 이용해서 저희가 보안도 챙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해킹 테스트도 진행하고 지금 저희가 실제로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AI를 준비했으니까 한번 다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해주신